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시장 미중 관세 철회에 대한 잡음으로 장중 내내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장 막판에 들어 올려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짓는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4흘 만에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5거래 만에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다시 IT주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 남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내일장부터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을 세워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차트 마스터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식사는 좀 하고 오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어떤 거 드시고 왔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전문가님도 오늘은 탄수화물을 좀 섭취를 하고 오셨네요. 네네. 저도 라볶이를 먹었어요. 맛있는 거 드셨네. 아니, 날이 추워져서인지 자꾸만 맵고 네네. 그리고 막 자극적인 게 땡기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저녁을 이미 드시고 나셨어야 하는 시간인데 혹시라도 끼니를 챙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방송 보시면서 꼭 든든한 밥을 챙겨 드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그래도 시장에 상승이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또 어떤 전략들을 세워 나가야 할지 계속해서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태훈 전문가와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방송 보는 동안 만약에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 어디에 올리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핸드폰 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바로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주식 훈민정음 6글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역시나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 중에 언제든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은 이태훈 전문가께서 방송이 끝나고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부터 해가지고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IT주들의 반등이 다시금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남은 시장 좀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괜찮은 걸까요? 저도 전화 연결 매번 하는데 식사했냐고 안 물어봐요. 왠지 드셨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또 다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좀 안 드신 것 같네요. 힘이 좀 없으신데요?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습니다. 많이 먹는 게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그럼 하시고 나중에 한번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당연히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아재 개그입니다. 나이 먹으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안 웃긴 소리 하는데 네. 저도 그래도 전화로도 연결을 하는데 제 신상인들은 전혀 안 물어보니까 시황만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참 재미없습니다. 저 내일장부터는 조금 예. 사적인 질문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대답 안 할 겁니다. 시장이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어제 예측한 대로 오늘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일 이상적인 건 오늘 조정을 보이고 내일 상승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히 기억하죠, 대표님. 예.
자, 시장 조정폭이나 상승폭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근데 빨간불, 파란불에 따라 이제 심리적으로 동요를 보이는데, 이게 작년 같으면 뭐, 오늘 하락했어. 그러면 다음날 무조건 많이 이런 거였는데, 지금 시장은, 깝깝한 답보 상태죠. 우아래가 막혀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남 땅 분명히 맞고요. 강남 땅은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오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조정이 며칠 나왔다고 급상승이 나올 모양은 아니고, 오늘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특별하게 강한 매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하락은 외국인의 매도라고 봤을 때. 근데 양시장이 빨간불을 나온다는 건 반대로, 시장이 누군가 사지도 않는데 빨간불이 자율적으로 나와? 이 얘기는 시장이 좋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을 접할 때, 왜 빨간불인데 내 종목은 안 올라?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지수 예측은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빨간불이 나왔으면 내일은 파란불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제가 볼 땐. 자, 지속해서 내일 빨간불이 나온다면 주 후반 밀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은 지수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조정은 오늘 내일 정도 받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주 후반 반등을 모색할 텐데, 어설프게 수요일날 지수 반등을 끌어올린다면 주 후반은 재미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그렇고요. 뭐 예측까지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테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IT 업종은 너무 상승폭이 재미가 없어서 IT 쪽은 뭐 시장이 올랐어요. 그럼 IT 올랐겠는데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개별 종목이니까. 특히나 어제 정치인 관련 종목 몇몇 정치주자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변두리 종목, 우리가 생각도 못한 정치인들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을 나와줘서 시장은 정확하게 테마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펜벨다주 관련해가지고 내일 김철민 개그맨이 아침마당에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주 후반에 제일바이오나 그다음에 진바이오텍이 조금 오후에 상승을 나왔고 그래서 김철민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나 또 펜벨다주 분위기가 틀려지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뉴스에 따라 상황이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펭수 관련 종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엔젤이라고 펭수 관련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7%까지 밀렸지만 종가는 빨간색. 자, 저기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펭수 아십니까? 네, 저 펭수 좋아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 펭수 생긴 게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펭수가 유튜브 구독자가 40만을 넘어서 50만을 넘습니다, 지금. 근데 또 지금 인기 스타죠. 하정우부터 이병헌까지 펭수를 만난답니다. 그래서 기사가 되고. 그런가요? 그러면 이 캐릭터 사업이 인기 사업인데요. 네.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는 연령층이 정해져 있는 캐릭터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이 펭수는 전층을 어우르더라. 그래서 지금 펭수의 인기가 끝이 아닌 시작 단계예요. 그건 인정을 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열기가 식으려면은 한참 남아 보이는데 예. 사람들이 자꾸 펭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캐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사업은 원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캐릭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동적인 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펭수는 애니메이션 없이 캐릭터로 바로 떠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인화가 돼가지고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죠. 얘기를 하고. 네. 뽀로로가 탈을 쓰고 나와봐야 우리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펭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 펭수가 국내용이라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한류연품이 불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 화장품이든 옷이든 세계적으로 돼가는 추세예요. 근데 이 펭수가 인기를 한국에서 얻는다면 분명히 저는 뭐 중국이고 미국이고 수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펭수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미국 펭수, 뭐 일본 펭수, 중국 펭수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펭수가 한류의 문화 중에 하나의 출발선상에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기 관련 종목들 BTS부터 시작해서 아기상어, 삼성출판사,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인기와 비례해서 주가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펭수 관련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유엔젤이 아닌가. 그래서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기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주가는 언제쯤 또 급등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네이버 실검 미리 정도에 뜬다면 펭수 관련 종목이 왜 이렇게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아는 형님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펭수가 사람처럼 인기 있는 사람만 가는데 그럼 뭐 내일 사람들 펭수 또 접하게 되고 이건 뭐지? 관심이 증폭되면 인기는 올라가고 주가도 지금 상태에서 그다지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닐까.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시장의 재료 실적 이슈. 펜베드라도 따지고 보면 이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시장의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전자에 얘기했듯이 시장 설명을 쭉 해드렸고요. 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일단은 정치테마주는 투기적 열풍이지만 분명히 수익 구간을 더 줄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새로운 거. 우리가 뭐 게임이건 캐릭터든 인기 있는 이슈, 그래서 펭수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류 스타 펭수가 되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데 펭수가 저희 프로그램을 보는 그날까지 대표님하고 저하고 더욱더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일단은 내일 시황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면은 주 후반에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시황적인 부분보다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펭수 관련주 정말 요즘에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기를 달구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펭수 관련주 유엔젤도 살펴보자라고 하니까요. 의견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 박사님을 좀 만나고 오는 사이에 벌써부터 샵 4989번으로 지금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돼 있는지 우리 차트마스터 이태원 전문가께서 또 스피드 있게 어떤 종목들 접수가 돼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ST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2,650원에 비중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비중 50% 좀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10%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다만 2만 원이라고 딱 떨어지는 이 가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2만 원 안착하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1차 목표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저점 12,000원 대비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23,0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17,000원 정도 반드시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임상 실패설이 나온 이후 급락 그리고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고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섬골형 갭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만큼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만 기대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 1차 목표가 15만 5천 원 정도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13만 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드림 시큐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을 점점 낮추고 저점은 계속해서 뭐 비슷한 자리에서 유지를 해주는 이러한 삼각 수렴형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뭐 기간 조정 혹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매수가가 4,030원이면 지금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3,600원 정도, 3,650원 정도 내려오시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는 그 위의 고점이 4,5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파워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 저점 8,700원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S3 바닥을 찍고 있고 저항 라인은 지금 1,5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 가능성이 이제 반등 구간에 왔기 때문에 뭐 주 후반 다음 주는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매수가가 9,500원이시면 1차 목표가 1,5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8,400원 정도만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A프로젠 KIC. 네, 이건 참 치기 어려운 종목인데, 자, A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점상으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10배 갔다가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까지 난 종목입니다. 그나마 이제 점한가 이후에 바닥권에서 뭐 계속해서 좀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일단은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은 2,600원 정도 1차 목표가 보시고 전저점 이탈하면 그냥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잠시 뒤에도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내 종목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샵 4989번으로 오늘장에서 고민 있었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 속에서 또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우리 이태원 전문가께서 어떤 키워드를 준비를 해오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다시 승자의 저주 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주셨고, 여기에 따른 업종은 항공업종이겠죠, 당연히. 종목은 금호산업, 에어부산, 그리고 HDC 아이컨트롤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 대상자로 예상대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금호그룹 관련주들, 네.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 네네. 그리고 HDC 계열사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가장 큰 네.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왜 키워드로 골라주셨는지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컸고, 이 항공업계가 최근에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뉴스를 접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연 또다시 한번 승자의 저주가 되나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HDC 그리고 미래에셋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매각 그리고 인수 이 양측의 모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인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무조건 인수 전에 승리를 한 그러한 이제 기업 측에서 뭐 물론 앞으로 창창한 미래, 밝은 미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뭐 채권단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을 했다라고 치고, 그리고 HDC 측에서도 지금 뭐 호텔, 리조트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면세점 사업까지 영위를 하면서 기존의 건설 사업에서 사업 다각화, 종합 이제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들을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원하던 바를 이뤘다라는 부분들에서는 뭐 물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수 금액이 될 겁니다. 자, 물론 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에 뛰어든 크게 3개의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두 개의 컨소시엄에서는 1조 원 중반대, 그리고 이 HDC 그룹에서는 2조 원 중반대, 무려 1조 원이나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도 1조 원대 중후반 정도가 될 것이다, 매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써낸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출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 재무 건전성, 안전성, 유동성을 확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게 된 금호산업 역시 뭐 한때는 재계
7위까지도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대한통운을 인수를 하면서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에는 이제 금호 고속, 금호 건설, 이제 금호 산업 이 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계열사는 전부 매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이제 뭐 재계 60위권 밖으로 밀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즉 마찬가지 이러한 무리한 확장세, 물론 아직까지 HDC의 지금 재무적인 구조,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뭐 부채 비율이 1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뭐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부채가 10조 원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제 승자의 저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면세점 사업에서 두산도 역시 손을 뗐고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손을 뗐다시피 이러한 부분들 무조건 입찰에 성공을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또 아시아나항공의 우발 채무도 그렇고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항공주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종목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그러면은 금호산업부터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자 사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그리고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가장 뭐 급등했었던 그러한 종목들 뭐 에어부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아시아나 IDT도 있겠고 여러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기대감이 아닌 현실로 돌아와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 그래서 첫 번째 꼽은 종목이 바로 금호산업입니다. 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 그중에서도 건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박삼구 회장의 일가 있고 그 밑에 금호 고속이 있고 그 아래 금호 이제 그룹이 지금 금호 산업이 위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시아나를 매각함에 따라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때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었던 금호 그룹이 이제 재계 6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전체 그룹에서 매출의 3분의 2 그리고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되면서 이 규모 역시 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을 함에 따라 어느 정도 부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재무구조도 안정화가 되고 이 매각 금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신규 사업에도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물론 이번 이슈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좀 길게 봤을 때 기업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장의 흐름들 다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금호산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아시아나 매각 관련되어서도 주가가 그렇게 가파른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점 12,000원 대비해서 14,000원대 중반 한 20% 정도의 파동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역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음에도 그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수급의 흐름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히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대감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향후 재무적인 안전성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금호산업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클 수 있는 그러한 발판,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매수 맥점 정도는 13,000원대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산업 오늘 종가가 13,350원인데 그러면은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13,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죠. 오늘 보니까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네네. 에어부산이 오늘 왜 이렇게 올랐냐면 재매각 기대감에 이렇게 맞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내일장 당장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에어부산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호그룹 계열의 LCC라고 하는 저가 항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이제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가 항공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사들의 그렇게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대외적인 변수들 그리고 뭐 홍콩 시위들도 있을 것이고 미중 간 무역 문제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재매각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DC가 만약에 인수를 하면 HDC 아래 HDC 현대산업개발의 위치가 되고 그 밑으로 밑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그 밑에 바로 이 에어부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그 증손자, 그러니까 손자회사의 아래에 있는 그러한 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100%가 못 되는 4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현대산업개발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거나 근데 이번 인수전에서 자금을 워낙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에어부산까지 자회사로 편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어서울 역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통으로 가지고 올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매각,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애경그룹이 이 에어부산에 좀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인수 마치고 나서 한 2년 정도 이내에는 이 에어부산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관련주들 중에 아시아나 IDT랑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인 기업이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지난 4월달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이상 급등을 했고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조금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이성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에어부산이 매각이 지금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연내 그리고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길게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번의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자리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분봉상 오늘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던 8,500원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시고 만약에 8,500원 이탈하시면 전량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어부산은 손절가가 8,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9,320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손절가 8,500원 기억을 해두시고 에어부산 그러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네네. 이렇게 재매각 기대감이 나온 건데 네네네. 조금 그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당장 내일 또 급등 나오고 그렇게 뭐 기대를 하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결정이 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손절가 기억을 해두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 잘 지키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HDC 아이컨트롤스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HDC 계열사기 때문에 네. 그 시너지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겠죠? 이제 HDC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 기업의 일감이 좀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HDC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면 거래량도 상당히 적었고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된 사실 이 기업의 사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정도로 좀 소외된 기업이었습니다. 자, HDC 그룹의 IT 정보기술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DC 그룹의 가장 중요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국내 건설, 그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주택 건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홈 혹은 스마트 빌딩 혹은 이제 급배수라든지 환기, 냉난방 이러한 이제
부수적인 그러한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 관련되어서 일감이 계속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이제 향후 이제 IT 쪽에 있는 관리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의 관리 쪽에 있어서 이 HDC 아이컨트롤스가 맡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또 신규로 발표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세계 최초로 투명 반도체 태양 전지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역시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뉴스가 나와도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슈와 맞물려서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꾸준한 흑자 경영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현재도 충분히 저평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들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 않았고 30% 장대 양봉이 거의 차트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역시 지지 라인은 12,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2,500원 이탈 시에는 짧게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C 아이컨트롤스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오늘 HDC 계열사들 일제히 올랐는데 아이컨트롤스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흑자 내는 기업 중에서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좀 특징주를 살펴보는 사이에 샵 4989번으로 문자가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리아 오토글라스입니다. 16,000원에 비중 50%.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 한 차례 상승한 이후 조정, 그리고 지금 만 3개월, 4개월 동안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6,000원이시라면 박스권 하단 상당히 좋은 자리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000원, 18,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21,000원, 저는 길게 보면은 21,000원까지도 충분히 홀딩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조정 추세가 무너졌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쓰리 바닥을 찍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1선을 돌파를 했고 거의 이제 완전 정배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3,500원이시면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기는 한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3,000원만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3,7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녹스 첨단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만 원에 비중 20%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 지금 고점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최근에 역시 바닥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그제 좀 무너뜨렸다가 오늘 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매수가가 6만 원이시면 매수가 1차 목표가는 이 정도 자리 7만 원짜리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손절가는 52,0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일동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좀 길게 달긴 했습니다만 장대 양봉이 좀 출현을 했고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봉 3개 그리고 오늘 멈춰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완전히 좀 잠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힘이 들어온 자리,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17,200원, 17,000원 정도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걸 밀려버린다 그러면 16,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이전에 이제 횡보를 했었던 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인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거의 박스권의 흐름들 횡보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아직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15,000원 121선 그리고 15,000원 전고점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13,900원이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13,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 그러면 19,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사이다처럼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아직 나는 상담을 받지 못해서 고구마를 먹은 기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내일도 저희가 이 시간에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문자 번호 기억해 주시고 문자 내용에다가 주식 훈민정음에 종목 접수해요 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업종 종목 그리고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저희가 수요일장, 내일장 대비를 철저하게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테마를 타고 움직이다가 약간 좀 쉬고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 3개월 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뒤집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백광 소재입니다. 자, 백광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석회 등의 이제 석회를 제조하고 그리고 탄산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 생석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지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본격적으로 발병이 됐을 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석회를 바닥에 쏟아 부어라. 발목에 찰 때까지 쏟아 부어라 이렇게 해서 방역 차단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지금 딱히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역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고 8월 달이었기 때문에 3분기 아직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분기, 4분기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은 이제 급등 이후 조정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동을 한번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천에서 이제 살처분했던 그런 돼지에서 침출수 상당히 많은 이제 피가 이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이번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방어 대책도 역시 생석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또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될 때마다 한 번씩 급등했고 조정 그리고 지난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점 상한가로 기록할 정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조정받았습니다만 그 이튿날 또 한 번의 27%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급등이 나온 이후 조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 4,500원 전후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평선을 모두 수렴을 시킨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달간 30억 원 규모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서 또다시 한번 이 생석회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4,500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매수가는 약간 좀 밀리면 4,400원 정도 4,500원 이하로 4,400원까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 121선 이평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손절가는 4,000원, 4,000원보다 조금 높은 4,1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잡고 1차 목표가는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백광 소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강화에 따른 수혜주로 내일장 관심주 꼽아주셨습니다. 메모 잘 해두셨죠? 가격 전략 매수가 4,400원,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4,1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태훈 전문가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그리고 날카로운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절만큼은 언제든지 날아오를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강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지 화면 통해서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권리락과 배당락이란 이런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또 배당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권리락입니다. 권리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적지 않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권리락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 그리고 또 이제 연말 배당 시즌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둘 다 똑같은 락으로 끝납니다. 이 락자가 뭐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바로 한자로 떨어질 락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상증자도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권리는 포기를 하셔도 되고 받으셔도 된다. 무상증자는 어차피 뭐 무료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되는 내가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권리, 그 권리가 떨어지는 날, 그 날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떨어질 락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락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배당을 수여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떨어진다라 그래서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락자, 떨어질 락자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 자, 권리락이란 뭐냐?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가 떨어진 상태다. 즉 권리락 이전에는 내가 이전에 매수했을 경우는 부여된 권리를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권리락 이후에 기업의 주주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 권리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보시고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권리락 이전에 매수를 하시라. 권리락이 이미 나왔다고 한다면 그 권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무상증자 등의 권리에 적용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유상증자에서는 이제 주주 배정 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 배정이라든지 제3자 배정에는 권리락이 없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 D-2일 전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오늘 주식을 매수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거 같으면은 객장에서 주식을 사고 증권을 가져 이제 오가면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식 증권 종이 증권을 갖게 되면 내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만, 요새는 이러한 게 증권 예탁원에 우리가 매수한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모두 맡겨져 있기 때문에 D+2일 내가 매수한 그 다음 날은 이 기업의 주주가 아니고 그 3일째 되는 날, 즉 D+2일 되는 날부터 이 기업의 주주가 된다. 그러면 D-2일 전까지는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상증자 예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7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1월 6일이 바로 배당 락일이 되는 거고 11월 5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11월 5일까지는 주가가 5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은 시초가가 26,400원. 왜? 5만 원에서 하루 만에 26,000원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권리락이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은 변하면 안 된다. 근데 주식수가 기존에 320만 주에서 320만 주가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가가 권리락 수정 주가가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된다. 그래서 이 급락한 이후에 주가를 매수했을 때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떨어져 나갔다,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배당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배당 시즌이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배당에 조금 인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배당 성향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선진화가 되어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배당 관련주들이 연말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구주주에게 부여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당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수여할 권리,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부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수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배당락이 이후에는 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배당에 적용이 되고 주가는 하락을 한다라는 하락한다라고 써 있는데, 자, 배당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배당 기준일 D-2일 전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거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뭐 동화 많이들 한 번씩은 읽어 보셨을 텐데, 이 거위를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낳는다라고 한다면 이 알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 이 거위가 가치가 큰 게 아니고 이 알의 가치가 크다라고 본다면 황금알을 산란한 직후에는 또 이 황금알을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위의 가격은 바로 하락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 거위의 가격이 가장 높을 때는 황금알을 산란하기 직전에 정점에 찍는다. 즉 배당하기 직전에는 주가가 상당히 높게 어느 정도 배당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배당락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보통 배당락일 연말에 보시면 주가가 한 1%에서 2% 정도는 빠져서 출발을 하고 결국에 지수도 좀 하락을 하는 경우들을 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올해 연말 배당 락일의 흐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올해 12월 달 달력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27일 날이 배당 락일입니다. 왜? 자, 항상 우리 주식시장은 마지막 평일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31일 날 휴장을 하고, 그러면 30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30일에 내가 주주가 되기 위해선 이틀 전 27일, 26일 날까지는 내가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루 이틀 30일 날 내가 30일 날 주주가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27일 날은 26일이 지났기 때문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기준이니까 올해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6일까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27일 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1일 그리고 2일째는 31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1월 2일 날 내가 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다. 그러면 연말 배당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공시는 한국기업평가라는 기업의 공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인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그러한 이제 배당 결정 공시이기 때문에 이 공시를 제가 가지고 왔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한 주당 배당금이 1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시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배당금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배당 기준일이 언제다? 9월 30일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 이틀 전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9월 30일, 9월 30일, 29, 28, 27.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28일이 토요일, 2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면 27, 26일까지는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한 상태로 있어야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갖게 되는 거고, 그 이튿날 보시면 바로 그 권리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시가 마이너스 2.84%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뭐 장중에 맺고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들의 특성, 배당 락일은 항상 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고,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뭐 배당 락일의 주가의 하락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 은행주들이 올해
연말 배당 성향이 뭐 4%대, 5%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주라든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고배당주, 뭐 리츠 상품도 마찬가지고 고배당주를 뭐 공략을 해 보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런 배당을 얼마 받는다, 그 배당을 노리고 오는 것보다는 그 배당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고배당주들 참고해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배당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간도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여기서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이 춥기도 하고 이제는 어딜 가도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저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배당락과 권리락에 대해서 투자 꿀팁을 챙겨드렸으니까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무료로 많은 정보들 공유해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